앉아요. 아 이게 못한다고? 성명수 TV가 안 된다고? 아니 이게 끼우는 게 안 되는지. 아니 다시 일어나봐. 요거를 바꾸시려는 거죠? 네. 스프레이트를 요거를 떼서 옆으로 돌려 옆. 그렇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TV 11월 7일 2시엔 김문수 시간 시작됐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현장 상황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바람이 쌀쌀하게 불면서도 36일째 땅바닥에서 철야 기도 농성을 청와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은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오늘도 밥도 해서 보내고 사과, 떡, 각종 성금을 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여성 목사님들만 오늘도 이 전국 각지에서 10여 명이 오시고요. 각 곳에 교회의 힘이 아주 막강하게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 꼭 집회에 많은 분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먹을 것, 현금, 그리고 각종 격려품 춥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목도리를 해오시는 분, 텐트를 보내오시는 분, 겨울에 방한복을 보내오시는 분, 뭐 십시일반으로 전국 교회의 성금 또 여러 가지 격려 품목이 답지하고 있어서 추운 겨울바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지사님 사회 보시면서 네.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 주사파 강의를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또 네. 우리 한기총 대변인이신 예. 이은재 목사님이 네. 더불어민주당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김일성이 세기와 더불어 이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라는 이 회고록에서 네. 이름을 따온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걸 자세한 것을 설명을 잘 못하시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하지 지사님이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주사파 전공. 성경은 목사님이 많이 하시지만 네. 이 주사파들의 그 내막과 네. 각종 그 어디에서부터 이게 왔는지 이런 건 제가 조금 많이 알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그 저 왜 이강호인가요? 이강호. 이강호. 예, 이강호 그 친구 한번 불러서 얘기 좀 하죠, 우리. 예, 거기도 예. 뭐 언제든지 예. 올 수 있습니다. 예. 그 주사파 그 젊은 주사파 출신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 그 친구 이제 한번 얘기를 해서 주사파 계보를 한번 지사님하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풀었으면 좋겠고요. 김문수 TV에서 이미 여러 번 네,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예. 보통 관심이 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런 이야기 하면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 진짜냐? 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재미없다. 네. 이게 시청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심각한데, 네. 심각한데, 그죠? 자, 네.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송영선 이게 뭐 의원님. 제대로 안 되고 네. 있는데. 그냥. 송영선 의원님, 그냥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미국에서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면서 네. 새로운 요구를 내놨어요. 뭐냐? 태평양 안보를 지키는데 한국도 역할을 해달라. 네. 남중국해 공동 순찰, 네. 호르무즈 해협 네, 그 파병도 해달라.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큰 동맹. 예, 예. 그럼 그야말로 미국이 방위비 같은 것도 내라고 안 할 정도의 가장 큰 동맹은 미국과 함께 실제 그 군사적 행동을 같이 하는 네네. 그런 나라라고 여겨져 있는데 네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실제 미국과 같이 행동하는 동맹 네네. 이런 데가 있긴 있어요? 있죠. 어떻습니까?
나토 28개국. 아, 예, 거기는 그것도 예. 그렇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주둔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 독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주둔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중동전이라든가 뭐 이런데 네. 예,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는 막 같이 참여하잖아요. 참여하죠. 독일도 예. 참여하고. 예.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네. 트럼프의 동맹 정책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네. 수도 없이 되풀이 되지만 네. 동맹을 하려고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돈을 더 내든지 신뢰를 주든지 몸으로 갖다 바치든지 아, 몸 그건 좀 표현이 좀 그렇고 같이 그러니까, 행동하든지. 그러니까 같이 행동하는데 몸도 맞아요. 왜냐하면 파병이 몸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도태평양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일정 부분 해라는 얘기는 이제 서태평양이 아니고 인도태평양으로 합쳐서 중국을 같이 봉쇄하는데 네. 어제도 내가 대만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같은 맥락인데 사람들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얘기하면 네. 아 달러가 그냥 기축통화된 게 브레튼 우즈구나. 네. 1944년에 전쟁에 이긴 연합국들이 모여가지고 44개국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면서 시장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달러로 장사를 하자. 이게 브레튼 우즈로 말하는데 브레튼 우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해상교통로도 지켜주고 네.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대신에 시장도 공유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무역을 하는 데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협도 우리가 막아주고 그리고 무역로도 우리가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브레튼 우즈 체제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페르시아만에서 11,000km 떨어진 서울까지 기름을 사오려면은 페르시아만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해적도 나타날 수 있고 풍랑도 만날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중국이 또 해상로도 또 그렇습니다. 봉쇄하고 볼수할 수 이런 위험 요소를 이제 미국 돈으로 미국 병사로 미국 세금으로 다 하기 싫다 이거야. 구간 너희도 필요한 만큼 소위 말하는 톨비 내라는 거야. 톨비보다는 이제 제가 그리고 평소에 알고 있던 거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보면은 동맹으로서의 같은 역할 분담을 하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 예, 그것도 하고 톨비도 내라. 네. 그냥 지금- 공짜로 프리패스 하지 마라 이거. 그 지금 이 사실은 제가 보면은 미군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은 정당한 요구인데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이때까지는- 월남전 참전 이후 예. 이상하게 우리 한국은 좀 풍토가 또 뭐 한국군이 이렇게 가서 뭐 피 흘리는 거를 좀 뭐 이렇게 상당히 저해하고 뭐 잘못하면은 뭐 같이 무슨 미 제국주의에 동참하는 것이 생각하고 이런 풍토가 지금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이게 관철이 되겠어요? 지금 뭐 남중국해 같이 지키자 뭐 호르무즈에도 같이 가자 이런 요구가 네.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예. 정광훈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지나가면서 네. 격려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은 점령군, 네,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예.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주사파들 인식이지. 예, 추가가 그래서 인식이지. 네. 해방 직후에 철수하자마자 1년 만에 바로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네. 6.25도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가 다 먹혀 죽었는데 그럼요.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미군의 양민 학살, 네. 노군리에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 미군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양민을 죽인 게 이렇게 다 유골 발굴 이런 식으로 미군은 이 자유수호 군대가 아니라 동맹 군대가 아니라 양민 학살 군대. 네. 그 다음에 지금 효수님 이선희 사건 아시잖아요. 네. 이 효수님 이선희 착한 여중학교 학생들을 아니 미군이 탱크로 장갑차로 깔아 주겠다. 이거는 미국이 제국주의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여학생을 다 깔아 죽인다. 네. 거기다가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하여튼 이 반미 선전 선동을 뿌리 깊고 집요하게 계속하는 것이 네. 지금 이 땅의 주사파들의 작태고 그 뿌리는 바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의 항일 무장투쟁. 네. 항미 미국의 한가는 항미
조국 수호 전쟁 이런 식으로 하는 이 김정은이 악의 뿌리로부터 한국 주사파들의 반미 그 선전 선동이 전교조를 통해서 전국 교과서부터 교과서 만드는데도 또 이영희 류의 그 반미 운동 월남전에서 이 미군이 패배하니까 문재인이 조차도 희열을 느꼈다. 이게 전부 이런 세계 공산당의 맥락이 가장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선전 선동 교과서의 역사 왜곡 투쟁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없으면 일본의 해방도 안 됐죠. 우리나라 공산주의로부터 중국, 소련, 당시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으로부터 나라를 못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놈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용산에 왜 미국 놈이 있느냐 물어가라. 뭐 이런 거의 일환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돈 내는 거는 고사하고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된다. 주둔비 내놔라. 이 주둔비만이 아니라 이거는 무질이자 이까지는 말이죠. 그럼 지사님이요. 네. 지금 보수 통합 준비하느라고 네. 우리가 얘기한 지금 깜빡하신 것 같은데 자 네. 한번 송영선 의원님도 지금 번잡해서 대답을 하시려나 대답할 수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요즘이 주세요. 뭐냐 예. 미국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와 다르게 아주 그 정면으로 네네. 야, 맞습니다. 니네도 같이 공동 행동하자. 네네. 같이 동맹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동 행동을 요구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과거에 좀 약간씩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무슨 뭐 예, 이래서 조금씩 그 뭐 그 파병을 군무원 해라. 파병하는 네네네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하고 같이 부대로 움직이자 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정서상 이게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보수들은 한미동맹을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네, 지금 더불민주당이 네.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지? 봤지. 미국 놈 노동놈이야. 그렇지. 돈 이렇게 많이 내라 해. 응. 도대체가 말이야 5조도 적은 돈이라고 말이야. 피터 자이언이 그냥 개인이지만 와가지고 미리 한번 싹 깔아놓고 또 스틸웰 오고 또 두와트 오고 또 무슨 클라크까지 오고 그리고 트럼프는 뒤에서 계속 북을 울리기에 70조 내는 게 정당한 거다 개사고 떠들어제끼는데 우리 이렇게까지 돈 내면서 주한미군 붙들어 둘 필요가 있냐. 얘들이 악용하는 목소리가 이 보수 쪽에서의 이때까지 공짜로 있던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한미동맹의 당연성에 익숙해져 있던 보수까지도 어머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미국을 붙들어 도는 게 그래 우리한테 또 이익이 될까? 이런 퀘스천을 일으키도록 유도할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예. 미 제국주의의 세계 재패 전략에 우리 젊은 애들의 피를 갖다 바치라고 이런 생각이 지금 또 돌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사실 이때까지 7조, 5조, 뭐 6조 이렇게 내지 않고 기껏해야 8천 몇백억 내다가 갑자기 1억 387억으로 늘었는 1조 387억으로 늘은 것도 엄청나다 한데 지금 5조로 하니 경제도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보수까지도 사실 수판을 안 두드려보고 또 우리가 덕봉고도 안 두드려보고 맞아 꼭 그렇게까지 내면서 있어야 돼. 이렇게 돌아갈까봐 나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을 계산하면 우리는 수천조 이상의 덕을 봤다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한국이 경제 12국으로 올라오는데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보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없었다면은 누가 해외가 여기에 투자를 했으면 이 경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냐고요. 예, 예. 지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현안으로 등장하면은 얘기해 보기로 하는데 저는 하여튼 미군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지키는데 같이 가자 아니면 남중국해 순시에 같이 참여하자 한 요구는 미국이 우리한테 국방비를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을 맞습니다. 아마 강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거기에 참여 안 할 게 뻔하니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네. 여론을 인식해가 이 정부가 안 한다고 엉덩이를 빼지만 사실은 아덴만에 벌써 4,400톤의 우리 전문가들을 그 해적
퇴치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기뢰 부설 그리고 기뢰 해체 이런 전문병, 전문 기술, 전문 장비를 하고 몇 달 전에 벌써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데 여론을 생각해 우리는 호르무즈 파병 안 해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주제를 좀 다루다 보니까 사실상 좀 시청률이 좀 떨어지던데 그래도 우리가 또 김문수 TV는 정치인이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반드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보수 대통합론을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유승민 의원을 주로 대상을 얘기했고 또 보수 대통합에 위해서는 어떤 뭐 당명도 다 바뀌겠다, 당 해체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 이러한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통합을 하기는 네, 해야 됩니다. 예, 뭉쳐야 산다. 네, 그러면 너무나 원칙적이고 옳은 당연하다. 일입니다. 뭉쳐야 산다. 근데 어떻게 뭉칠 거냐? 네, 뭉치게 되면은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래서 네. 단순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네. 세 개를 단순 지지도를 합산한 것보다 플러스 네. 2.7%의 승수 효과가 있다. 네, 이런 식의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동아일보 그렇죠. RN 네. 리서치에서 한 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통합을 하면 좋으냐? 좋습니다. 그러면 이혼한 아빠 엄마가 네, 다시 합치면 좋으냐? 좋으냐? 좋습니다. 좋죠. 저도 별 볼 일 없는 저도 옆에 있다. 좋죠. 무조건 좋죠. 처녀조가 결혼하면 좋으냐? 좋지요. 네. 왜 안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가정 폭력이 있는데 통합이라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치 뭐 우리는 통합 반대 세력이다 좀 이야기하면 네. 그게 아니고 네.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이 다 끌어내자는 거 다 또 예. 동의하잖아요. 다 만장일치죠. 그러나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도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통합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통합이라는 게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전격적- 그 점은 잘 모르겠고요. 뭐 그냥 통합이라는 건 네. 당연히 대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그 과정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통합의 그 방점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이 광장에서 네. 통합 그리고 투쟁 속의 통합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이 투쟁 속에 여기에 청와대 앞에 지금 우리 농성하는데도 황교안도 오고 유승민도 오고 조원진 홍문종도 오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으쌰으쌰 같이 투쟁하면서 여기에서 통합 논의도 하고 문재인이 끌어내는 전략 전술도 공유하고 네. 이게 통합의 참 길이라 이렇게 보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투쟁은 없고 뒷구녕에 거기도 뭐 그냥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박근혜 탄핵의 주범들이 네. 뒷구녕에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까? 아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지 아니면 우리 다 죽겠구나. 또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해야 살겠구나. 이런 무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음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배지를 달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통합의 이 명분을 타고 어떻게 살아볼까.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이 바다가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받아들이듯이 통합의 대의에 충실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탕류가 또한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통합의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황교안 대표 어제 말씀을 보면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건 통합이 아니죠. 아니 실컷 싸워가지고 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탄핵해서 감옥에 쳐넣어서 병원에 집어넣어놓고 32년형을 때려놓고 우리는
합쳐가지고 내년 4.15 총선 때 배지 하나씩 많이 달아보자. 네. 과반을 달자. 3분의 1을 달자. 지화자. 네. 이런 통합은 아니지 않는가. 네. 지금 탄핵으로 박근혜를 석방해라. 또 이명박이 구속되죠. 이명박이 석방해라. 그리고 국정원장들도 구속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 중에 있고 구속돼 있고 이 석방투쟁 속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탄핵이 되고 그로 인해서 권력을 놓쳐가지고 적폐 세력으로 몰려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석방투쟁 속에서 하나가 되고 이 속에서 참여의 이 통합이 되는 것이지. 네. 아, 과거는 묻지 마세요. 박근혜 이야기하지 마세요. 탄핵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감옥 간 사람은 우리 몰라요. 우리를 3분의 2 찍어주면 다 내놓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네. 선 4.15 총선 배지 잡숫고 후 석방, 후 뭐 탄핵 뭐 재검토. 토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과정 문재인과 열렬히 투쟁해 나가는 투쟁의 현장에서 그리고 박근혜와 이명박과 이 사람들 구속된 사람은 석방의 투쟁 현장에서 만나고 통합돼 나가야 그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통합의 어떤 대의, 통합의 목표는 옳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현재 방법론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든가 실제로 그 이 통합하고자 하는 상대의 포커스가 너무 과도하게 유승민에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저는 송영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네, 가운데 서 있으면서 네, 오른쪽으로 우공당 들어오고 왼쪽으로 바른미래당 들어라. 다 내 품 안으로 안겨라. 두 양쪽이 앙숙이에요. 표현을 좀 과하게 하자면 앙숙이라고 아니요 정말요. 탄핵이라는 문제를 두고 있을 때는 앙숙이에요. 그런데 대전제 1 통합될 것인가? 저는 아니 저는 안 된다고 아니 보는데. 그래 저보고 질문했으니까 예.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황이 던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 왜요? 두 번째, 그 왜가 나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의 움직임을 보면 그 방향이 보여요. 홍준표 대표가 페이북에 글을 쓰는 거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 나를 일회용 휴지로 쓰지 마라. 일회용 밴드로 쓰지 마라. 표현은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용어는 그렇게 안 쓰지만 뜻은 그겁니다. 그러나 나는 정정당당하게 지역구에 싸우겠다. 나의 마지막 정치다. 무슨 얘기냐? 당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유승민이나 지금 이 조원진이나 보이는 태도를 보면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게 아니고 뭔 소리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 당신 혼자 속보라고 내놓고 있는데 더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런데도 황 대표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만나가 얘기한 적도 있다. 직간접적으로. 아니 그래 직간접적이니까 내가 만났던 뭐 다른 사람을 통해 만났던 글자로 만났던 어쨌든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황으로서는 하도 보수 통합 안 하고 질이 멸렬한다니까 보수 통합의 모양새를 갖춰주는 거는 쓸모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쪽 당이 조금씩 양보해가 들어주면 그거는 금상첨화인데 네. 안 된다 손치더라도 이건 저의 시나리오예요. 네, 네. 자 유승민이 내선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이 개혁 정당이야. 개혁 중도 정당이야. 저는 황이 만약에 탄핵도 중요한 변수지만 중도라는 걸 안으면서 뭘 하겠다. 그 중도라는 것은 우파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파를 부분적으로 서포트한다. 이거보다는 거의 색깔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황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공안통 아닙니까? 누구보다 강한 공산주의자라, 네. 반공산주의자란 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표를 하나 더 모으기 위해서 이 우리 공화당이 이리 시끄러운데도 유를 안 넣는다는 건 나는 현실적으로 뭐 숫자적으로 2.4% 숫자적으로 7% 가는 거는 다 소설이고 당해봐야 아는 거니까 결국 유승민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홍이 합친다. 또
대선 주자로 뛰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거리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안에서 공천 안 줘요. 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야. 그래서 살아남게 되면은 총선 후에 다시 경쟁을 하든 뭉치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구심력에 의해서 사실은 결국 싸움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민주당 옆에는 정의당하고 손학규당이 있고 이쪽 당에는 우공당과 그리고 사실은 뭐 바른미래당. 신당, 바른미래당은 이제 없어지는 당이니까 그래요? 없어지죠. 손학규 남아가지고 저쪽에 몇 당이 될는지 몰라도 거의 원내 정당도 안 낸데 그래서 거의 총선이 3대3 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홍이 절대적으로 저리로 간다. 왜냐하면 홍이 또 대표할 때 자기가 해놓은 당협위원장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래를 봐서 자기가 절대로 공천이 어렵겠다 싶은 사람은 신당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황 전략이 지켜보세요. 공천을 굉장히 늦게 줄 거다. 우르르 저쪽으로 안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 저 소영선 의원님 얘기는 뭐냐면 황혼 통합하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분열될 거다. 홍도 더 분열되는 건 아니에요. 홍도 더 독자 정당을 세우려 한다. 홍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이 얘기하면 또 그때 김문수 지사한테 막 난리를 친 것처럼 김모 의원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김모 의원 누구요? 그 뭐 지금 자기는 정치 안 한다 하신 분 있잖아요. 김무성? 아, 네. 무대. 그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그쪽으로. 그럼 왜- 그분들이 그럼 다 유승민하고 합치는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을 아주 크게 봐요. 탄핵파들이 다 모이네. 탄핵당. 다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탄핵당 중에 여기서 용서받기 어렵다고 네, 본 사람은 저는 다 가버리네. 그 가서 여기 와가 용서를 빌어 본들 공천 받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 전부 사람들은? 황해 견제 세력들 아니요 솔직한 소리를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봐서 이 자유한국당이 결국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 신당 생겨도 사실 그 영향력이 얼마가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분리해서 나가서 네, 자기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의원님 이 유승민이 저기 막 그렇지. 자기 지역에서 지금 뭐 들어보세요. 5대 2로 지는데? 아 저도 의원님 유승민은 네. 죽어가 묘비에 그래도 개혁을 시도하다라도 하나 붙는 게 나았습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죽어도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으면 시도해 볼 만하죠. 그럼 아, 유승민이 말하는 개혁이 뭐냐? 음. 그 개혁이 탄핵 자기 당에서 뽑았던 탄핵을 정당하다고 하는 대통령을 탄핵한 거. 네. 자기가 비서실장했던 당 대표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한 거.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하고 지도 국회의원 뭐 다 하고 그다음에 탈당한 거. 네. 그럼 자기가 그동안 평생 하고 자기 아버지까지 평생 했던 당을 그 침을 뱉고 딴 당 만드는 거 이게 무슨 그게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황을 유승민으로서의 자기의 정당화가 공학적으로 그렇지 전망을 한 거지. 공학적으로 전망하고 유승민의 자기 나름의 개혁이라는 것은 가만 앉아 있으면은 지가 개혁한다고 해서 박근혜한테 대들은 거 아닙니까? 자, 이 보세요. 어. 유승민의 오늘 또 언론에 나와서 유승민의 보수 통합 3원칙 탐원칙. 네. 탄핵. 탄핵을 묻지 마세요. 네, 탄핵을 이 정당화할 것. 개혁을 해 보수 개혁.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을 개혁 추구할 보수. 것. 세 번째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돼. 제3지대에서 만날 것. 이게 무슨 보수예요? 네. 이게 무슨 자유통합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양심적이지도 않고 역사에 대해서 정직하지도 않고 자기가 했던 자기의 한 일 일기장을 적을 때는 자기가 정직하게 아 오늘 내가 예. 엄마 말씀을 너무 안 네. 들어서 우리 엄마 눈물을 내가 흘리게 한 거는 죄송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모시던 네. 박근혜 자기가 비서실장 하던 박근혜 자기가 또 자기를 대구 동구 의뢰 당선시켜준 박근혜 아니에요. 네. 아니면 당선도 안 됐어요. 자기를 지역구 대구 동구 의뢰 당선시켜주는데 치명적인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박근혜 치명적인 다 말고 감옥에 절대적인.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탄핵은 묻지 마세요.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하시오. 탄핵 안 한 거요. 자기 탄핵한 거 잘했으니까 탄핵 반대한 거는 잘못됐지 않냐. 그건 낡은 집이다. 아 자유한국당 낡은 집이다. 그럼 낡은 집에서 왜 자기 아버지부터 자기까지 국회의원을 왜 먹었어? 그래서 자.
그냥 탈당하면 조용히 탈당하면 되는데 낡은 집을 헐어라. 아 그래 또 그 다음에 새누리당 뒤에 또 나온 자유한국당도 헐어라.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아니 그거는 자기 할 수 있지. 아니, 두 분- 할 수 있어. 할 아니, 수 두 있는데 분의 그게 얘기가 틀린 게 진짜 아닌데, 서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신당이 얼마나 구심점을 오케이. 가지고 예. 가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예. 지사님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보수 통합을 하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 이거 지금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유승민하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 송영선 의원은 지사님 얘기하고는 별도로 야 유승민이도 이게 안 올 거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그 뭐야 홍준표, 김무성이 오히려 유승민하고 합류할 거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예. 크다고 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는 건 그러면 이 원칙적으로도 안 맞고 당원들이 안 맞다고 하는 그런 유승민하고 통합하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걔들도 마음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왜 황 대표는 이거를 꺼낸 거예요? 이 통합의 대의 명분. 예. 아, 명분을 우리의 지기 소원은 위해서? 통일. 김정은이 밑에 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뜻도 없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네. 뭐 이렇게 평화통일, 자유통일 소리는 또 안 해요. 네. 김정은이 듣기 싫어 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평화통일입니다. 전쟁 없이 통일. 이런 입에 발린 거짓말. 네. 이게 통일이라는 대의 명분을 두고 뭐 모든 정치인이 다 하잖아요. 이제 지금 통합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문재인이 하는 짓이 너무나 빨갱이 짓이고 너무나 기생충 짓만 네. 하고 경제 다 떨어먹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는 통합이라는 대의 명분을 네. 선점하고 주도하고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따져봐야 될 점이 많다. 네. 이 말씀. 아니 그뭐 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대표 생각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생각 판정부터 해보면 어떻게 아니, 생각을 그 생각을 그렇게 도대체 무슨 읽은 생각을 거예요. 한 거예요? 나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한다니까. 선점 그 대의 명분을 명분을 통합이라는 선점한다고? 선점하는 그게 그렇죠. 생각이라니까. 맞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 게. 근데 그게 이렇게 보세요, 내가 볼 때 의원님.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 그 양반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이 좋은 조국의 이 변수를 두고도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싫다 62%야.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싫다 47%야. 그러니까 우리가 싫다라는 벽에서는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못 넘는 거야. 그러면은 왜 싫으냐? 그래요. 와 갈라져 있느냐 이거야. 왜 그래요? 갈라져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들이 하나만 되면은 국민들이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다. 풍비박사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사님 얘기한 건 나도 지사님도 똑같은 그러면은 생각이에요. 한국당에 대한 혐오, 한국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많은 이유가 한국당이 통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손을 안 잡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론조사에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머리가 복잡하죠. 왜냐하면 네. 심란한 겁니다. 네. 이 문재인이가 좋은 줄 알고 뽑은 건 네. 아닙니까? 그래서 41%는 문재인이가 좋다. 네. 그 안철수도 괜찮은 줄 알고 네. 좀 한참 따라다녔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안철수라는 거 이것도 완전히 애고 지금 미국 가서 뭐 그냥 그 안철수가 있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해요. 여기 합칠 겁니다. 예. 또 아니 여기 유승민하고 합칠 거예요. 합쳐야 합칠 그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또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박찬주 하는 거 이런 거 가만 보니까 이거 뭐야 너 아직까지 황세모 아니야? 아 이거 동그라미든 꼽히든지 뭐 동그라미 실은 딱딱 동그라미 박찬주 동그라미 이렇게 또 뭐 떠들면 또 박찬주 세모 이래 버리니까 네. 이거 뭐야? 그래서 이번에 통합 기자회견 하는 것도 좀 애매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애매한 데는 황교안 대표를 따라갈 정치인이 역사상 없어요. 내가 볼 때. 이해창도 법관 출신이면 법관이 원래 검사보다 더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해창 총재보다 더 애매한 이거 더 세모예요. 제가 이해창 총재 보좌역 했는데 이해창 총재도 이러진 않았어요. 예, 그건 이해창 세모 총재는 아니- 이 세모 소리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세모가 많다 이네모지 보니까 그거는 조금 각졌잖아. 이네모. 약간 좀 네모도 있지만 이네모지. 그래서 이해창보다도 더 법관
스러운 이렇게 되고 오히려 이 황교안 대표는 공안 검사니까 네. 좋아 빨갱이는 내가 다 청소할게 걱정하지 마 문재인 빨갱이 맞아 네. 내가 국가보안법 책도 썼잖아 네. 저는 이런 걸 받고 그다음에 이분이 장로예요 장로 출신이면 그래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정화곤 목사 잘하고 있어 내가 가서 같이 기도할게 지난번 그래서 10월 25일 26일 아침 새벽 5시에 그 연단에 올라와서 밤새도록 처리한 다음에 올라와서 마이크 잡아서 수고한다 이럴 때 내가 정황훈 목사하고 둘이 손잡고 네. 딱 이렇게 하는데 내가 손잡으시라 그래가 손잡았는데 손잡고 이래 하는 모습이 저는 가슴이 좀 뿌듯하고 네. 국민들이 바라는 그 박수를 치죠. 네. 여기다가 박근혜까지 병원에서 그래 황교안 중심으로 정황훈 목사 중심으로 투쟁하고 이깁시다 뭉칩시다 이렇게 딱 해주면 그래서 지금 정광훈 투쟁 이 기독교 눈물 어린 이 네. 혁명 10월 혁명 11월 혁명을 거치면서 이 혁명의 열기로 네. 황교안과 박근혜 정황훈 모두 합쳐가지고 광장에서 여의도에서 이 3자 통합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정광훈, 황교안, 박근혜 이 박근혜, 황교안, 정광훈 이 3자가 통합이 되면 정당과 또 광장과 그리고 우리 정통 정당과 또 그 희생자인 박근혜 그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공화당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모든 판이 정리되면서 문재인은 깨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기도가 하늘에 잠깐만요. 이를 거예요. 네, 네, 여쭤볼게. 그럼 거기에 유승민도 포함되고요? 유시민도 그러면 자기가 유시민이 아니라 승민. 시민이 아니고 둘이 비슷하니까 유승민이 이제 유승민이는 네. 유승민이는 본인이 내가 탄핵 정말 잘못했는데 네. 나는 뭐 국회의원은 출마 안 하지만은 내가 이 힘을 보태겠어 이렇게 나와야 안 되겠나 봅니다. 지금 네. 지사님이 얘기한 자 아스팔트 주역 정광훈 그다음에 정통 보수의 대표 황 대표 황 대표 황교안. 그다음에 저기 뭐 우리공화당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태극기 세력 이 3자 아니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가 미안하다. 중요해요. 네, 뭐 박근혜. 우리 공화당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박근혜의 박근혜가 그늘이 오케이 예. 이 박근혜 이 3자 통합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 현실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한 60% 이상 봅니다. 중요한 거는 박이 제일 큰 변수인데 네. 자유한국당이 이 아스팔트 자유우파 손잡는 건 네.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건 상당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제 인터뷰에 그 뒤에 팔로우를 보면은 사실은 그 디렉션이 상당히 좀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봐요. 네. 나는 지금 유승민 중심으로 신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네. 발표했잖아요. 네. 유승민 거기에 홍준표, 김무성 이런 사람이 다 뭉치면 뭉칠수록 박근혜는 이 황교안, 정광훈 쪽으로 뭉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걸 저는 이제 사회자인데 네.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보시는 거는 평면적이다. 또 입체적으로 한번 네. 봐보세요. 중요한 저는 건 굉장히 자, 제가 입체적으로 봤다고 네, 자, 생각하는데 보세요. 통합을 왜 주장합니까? 통합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국민들이 문재인은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절감할 때 너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과 가장 가열차게 싸우는 게 지금의 철대 과제다. 저는. 그리고 그 가열차게 싸우다 보면 가장 가열차게 싸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미 정광훈 목사는 아스팔트 보수 다 접수했어.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문재인과 가장 가열차게 싸우다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저기가 내 편이다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이 두 분이 제가 볼 때 아주 평면적이야. 이 황교안, 박근혜, 정광훈 3자가 합쳐야 된다.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짝 한 거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는 가장 가열차게 싸우는 사람 이것이 저는 1번이다. 그렇게 하고 거길 주변으로 그러면 다 황교안도
황교안은 제가 좀 볼 때 솔직히 지금 어려워졌다고 보고 저 정도 투쟁력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정광훈 목사님 가장 가능성이 커요. 그 가열차에 쌓아두면 제가 볼 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흡수된다. 그리고 성난 홍수가 아마 주변에 뭐 집, 지류 다 흡수하듯이 제 얘기가 무지하게 중요한 게 이 과정에서 보세요. 자, 만약에 이 가장 가열차게 싸우는 자에게 합류하지 않으면 저는 황교안의 한국당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래 역사가 됐고 참 요지부동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그 역사 깊은 보수 정당들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유당, 근데 공화당. 근데 무시요. 근데-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만약에 한국당이 살아남더라도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애매하게 문재인과 싸우다 저는 살아남기 힘든다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수동적이에요. 당연히 이기는 편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과 싸우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는 회복의 가장 첫 길인데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는 거 맞긴 맞지만 보다 우리가 입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땐 진정한 통합의 길은 가장 가열차게 싸우는 길이다. 그 입체적이라고 본인이 훨씬 더 훌륭한 안을 내는 것처럼 막 데코레이션을 막 하는데 정치 25년 한 선배가 지금 얘기하는 거나 아니요. 차 의원이 분석하는 거라 한 사람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서 택시 타고 대전 가서 KTX 타고 부산 간다는 거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택시를 타는데 택시를 들어봐요. 옐로우를 네. 타느냐 자. 무슨 타다를 타느냐 그다음 KTX에 특실 타느냐 오케이, 일반실 타느냐 그 차이 두 분처럼 하면은 두 분처럼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들어봐요. 두 분처럼 생각하면은 당장의 과제가 뭐냐면 팍 쫓아가지고 어떻게 박근혜 면회해가지고 우리하고 합치면 됩니다. 팍 쫓아가지고 황교안한테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이런 방법이 아니, 있는 거고 아니야, 나같이 하면은 나같이 하면 자 만나는 거 좀 놔두고 일단 난 싸우겠어 열심히 싸우면서 아니 누구 여기 안 같이 싸우는 나오세요. 거 있어요? 네, 11월 7일 대회 같이 나오세요. 9일인가?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흡수하게 갔어요. 똑같은 다르게요. 얘기야. 똑같은 행동 얘기야. 방식이 달라져요, 아니야, 지금. 똑같아. 아니 만약에 김 지사님이 안 나가고 여기서 탁상공론 한다 하면 의원님 말씀이 아니. 정말 맞지만 아니 태극기 휘날리면 십자가 휘날리면 만날 제일 먼저 떠드는 사람이 김문수 지사인데 그게 하나 입체고 하나는 지사님처럼 평면이고 생각하다 보면 잠깐 이게 이 보폭이 삐끗해져 가지고 투쟁보다는 야 어떻게 지금 박근혜 한번 면회 가볼까? 투쟁보다는 어떻게 한경원하고 그건- 한번 따로 얘기해볼까? 그거는 좀- 이렇게 된다니까. 아이 그건 좀 그 몸이야. 신경 쓰지 마라 이게야 그런 사람들. 그러나 저 사회자가 지금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박이라는 변수가 아까 수동적이라 했는데 절대 박이라는 변수가 수동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변수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하자는 것은 박이라는 변수를 함부로 건드리는 게 보수의 정당성과 보수의 정체성과 보수의 그릇터기까지 다 잃어버렸다는 참회하는 데서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참 탄핵 찬성 탄핵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박이 가만 앉았는 것 같지만 물 위에 오리라니까 겉으로는 가만 앉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물 위에 오리예요. 수동적이지 않다니까. 그 변수가 엄청난 변수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황이 지금 속보를 한 것도 나는 계산된 얘기라고 봐요. 그 바보 같아서 한 게 아니고 나는 근데 저런 네. 저런 식이면 정치하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는. 저렇게 얕은 수로 그건 다 속이 보이면요 안 돼요. 속을 제대로 못 봤잖아. 속을 제대로 못 아니지 봤잖아. 안 될 걸 알면서 통합하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주 용어도 애매하게 뭐 강을 버려야 바다로 갑니다. 또 뭐 나무는 뭐 꽃잎을 버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애매하게 시적인 말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의- 언유법이 직설법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 지금의- 나가 황을 편을 지금 드는 하여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는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볼 때 국민 여러분 이 현재 전국이 복잡해 보이고 뭐 통합이라니까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은 지금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현재 전국은 문재인이라는 김정은의 똘마니 주사파 빨갱이가 기생충이야 한 부대에 앉아 있고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다 허물어뜨리고
말아먹고 있는 중에 이걸 누가 그러면 처부수느냐. 여기에 정광훈이라는 한국 기독교 세력의 맹장이 나타나서 지금 장외투쟁에서 이 청와대 앞에서 또 광화문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문재인이 아주 뭐 코가 빠질 정도까지 지금 코너로 몰아서 약 60% 정도의 승기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되는까지는 수세에서부터 우리가 승기를 잡아서 육부 능선을 넘을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은 정황훈 목사의 공이지 자유한국당 공은 아니에요. 그건 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 야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 야당입니다. 유승민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는 이 당을 배신하고 이 당의 단물만 빨아먹고 자기 모시던 대통령을 그걸 탄핵을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밖에 나갔으면 지금은 머리를 조아려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해야 될 텐데 계속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 박근혜 감옥에 있는데 뭐 당헌 당규에 아직 멀었는데 그 유죄 방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출당 조치식은 홍준표가 거기에 가세를 하든 김무성 같은 탄핵의 주동자가 또 가세를 하든 그건 아무 다 헛개비다. 그러나 가을 바람에 낙엽처럼 다 날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한 장외 세력에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대성공으로 대공격을 통해서 문재인을 코너로 몰아친 기독교의 대표주자 정광훈 대표와 기독교 세력 그리고 장외 태극기 세력 이 부분이 함부돼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이렇게 합치면서 그 역사상 최대의 피해자 저는 볼 때는 앞으로 한 2000년 동안 모든 그 야사와 모든 비극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3자가 합치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하면서 빨갱이들 저 문재인 빨갱이 다 몰아내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 빨갱이까지를 제압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지 좋았습니다.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예. 가지고 예. 통합을 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사님은 볼 때 두 분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지사님 볼 때 그 유승민 뭐 저 송영선 의원 예측으로는 뭐 홍준표 그다음에 김무성 이들의 이제 독자 정당화 이게 앞으로 보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통합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가을 바람에 낙엽과 같이 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사라질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영선 의원은 네. 요 문제를 예. 좀 심각해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심각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결정하는 건 국민이 결정하는 네.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가 통합한다 가이 바로 물론 그 여론조사 믿을 네, 수 네. 없다고 지사님 계속 얘기하지만 어쨌든 33%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30% 선에서 조금 진전을 하면 신당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신당이 역할도 거의 없고 제대로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지지율이 20몇 프로, 20대 프로 초반이 된다면 신당이 나름대로 조금 역할을 하죠. 그럼 두고 봐야 된다. 신당은 만들지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큰 얼마나 힘을 역할을 할 것이냐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따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된다. 지사님은 무조건 안 된다. 예, 예. 자, 저는 무조건 안 된다 봅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뭐냐면 자 그 부분 제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 통합의 주체는 이미 한국당은 주도권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한국당은 열심히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분은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사님도 앞으로 이 보수 통합의 주도권, 주역이 한국당이라고 했어요. 저는 뭐 제가 좀 얘기 과하게 하면은 저는 오히려 정광훈이 그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현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4.15 이거. 총선을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총선용 통합이 전 통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문재인을 끌어내는데 통합을 하자 이게 아니에요. 네. 문재인을 끌어내는데 통합하자 이러면 저 지금 여기 한 번 더 코빼기 하면 안 나타내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네.
이 인간들이 통합한들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네. 오히려 전리품만 챙기려고 하는 무리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을 끌어내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정광훈 목사님과 네. 기독교 세력이 영적 전쟁, 사상 전쟁, 이념 전쟁을 통해서 주사파 빨갱이들을 내몰아치는 것. 네. 여기에 바로 전쟁, 투쟁의 기본이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이게 가장 주요한 이 싸움의 주맥입니다. 주맥이 이거고요. 그러나 4.15라는 총선이라는 제도적인 한 그 구성 부분 중에 국회가 또 중요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더 유효한 통합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딸 수 있느냐 이런 정치공학, 정치적인 계산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소위 정치공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정치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석도 많고 하니까 여의도에서는 그쪽이 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은 기독교 자유당에는 있지만 의석이 없어요. 이 장외에서 투쟁, 영적인 전쟁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이 대상이 되지만 여의도에서 4.15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되기는 아직까지는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된다. 그럼 박근혜는 뭐냐? 박근혜는 이 문재인 빨갱이의 적폐 청산 소동에 마녀 사냥을 당한 최대의 피해자예요. 이 피해자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빨갱이들한테서는 이 기독교도 피해자지만 또한 박근혜 대통령 같이 적폐의 상징 마녀 사냥을 당한 인민재판의 참혹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옥중에서 병원에서 32년형을 지금 받고 아직도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의 그 상징성이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하면은 능히 이 문재인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동의하세요, 기자님? 이 생각에? 큰 맥에서는 같이 하고요. 네. 저도 아무리 뭐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싸우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속도라든가 전략이라는 게 이런 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명색이 국민들이 표를 줘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합법적인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공학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설사 안 쓴다 해도 그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광화문에 나오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우리 마음을 움직인 건 아니니까 62%가 아직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 법적으로 뽑혀진 정당과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를 띄울 수 있는 이 물을 끌어오는 이 정광훈 목사님의 그 기독교 세력과의 합쳐질 때는 나름대로 확실한 영향이 있지만 박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을 배를 앵커링해요. 닻을 내리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자, 제가 보니까 두 그래서 분이 박근혜 자, 대통령이 예. 닻을 잘못 내려주면 네. 절단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댓글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차명진이는 뭐 8급이다. 두 분이 뭐 더 정치를 잘 본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두 예, 분이 제가 이제 저- 두 분이 인제다 제 말뜻을 이해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도적으로는 한국당이 그 우위에 있죠. 중심에 있고요.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빠르게 국민들이 이 아스팔트 투쟁, 정광훈 목사의 투쟁 이것을 주목하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점점 더 목소리를 더 갖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한국당의 여러 가지 행보에도 영향을 저는 미치라고 봐요. 왜? 중요한 거는 제도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보고도 지금 정치 8급이라고 정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그냥 맥없이 흔들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 마음을 사고 있는 이 부분 소위 말하면 정광훈 집단이 점점 여의도 정치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한국당이 거기에 그냥 거역했다. 제가 볼 땐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있지만 힘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점점 시간을 가져보세요. 점점 이제 그분이 감옥에서 무슨 소리 했느냐가 점점 힘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한국당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저는 자기들이 이 한 줌도 안 되는 주도권을 갖고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지만 보세요.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정치의 주도권은 지금 여의도에 또아를 튀고 있는 한국당이 아니라 점점 제가 볼 땐 감옥에 있는 박근혜 그리고 이 아스팔트에 있는 정광훈에게 점점 주도권이 가져갈 거고 그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제도화도 됩니다. 정치 모르는 사람 저한테 정치 모른다고 하지 근데 마세요. 너무 많이 변했네. 차 의원님. 6개월 같으면요. 어. 4.15 총선 한 며칠 전입니다. 6개월 뒤는. 그렇죠. 예, 총선 전망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장외 투쟁과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주사파 악령을 몰아내는 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가장 단순히 영이 아니라 이게 육화된다니까요. 주사님 자꾸 그러니까 영이 중요해요. 조금 있어 보세요, 영적인 이제. 투쟁에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도 정치권이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무시 못하는 절대 무시. 아니 그게 엄청난 지금 세력. 그러니까 그게 아니, 무시 두 분은 못한다니까. 한국당 중심을 생각하길래 누가 언제 무시한대요? 한국당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6개월 후 현재는 장외에 있고 제도 밖에 있지만 바로 국민의 질문 한 가지 제도는 할까요? 국민의 마음을 사고 있는 자. 이 정광훈과 박근혜가 앞으로 여의도로 한 발 진입하게 되면 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에서 차명진 의원의 공천을 줘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당연하죠. 예. 차명진 의원이 너무 많이 변해서. 아니요, 저는 한 달 뭐 전에 비해서. 원래도 그렇습니다. 뭐 여기도 누가 그러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면이 그런 소리 하니까 쫓겨내지. 여보세요. 쫓겨나기는 왜 쫓겨나? 예, 저는요, 한국당에 제가 27년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중심은 너죠. 저입니다. 한국당에 지금 무슨 뭐 당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당 중심 아닙니다. 예, 보세요. 오늘 제가 미안합니다. 사여보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두 분이 하도 이제. 아니 두 분이 뭐라 근데 오늘 자기가 너무 열을 내는 거야 정말. 제가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 왜 이러세요? 진짜 여기 오신 후에 완전히 지금, 변해서. 아니 보세요 지금 앞으로 정치 전망을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예, 앞으로는 하루가 평상시에 1년이 될 겁니다. 보세요 두 분. 자 그다음 이슈로 자, 넘어 안 갑니까? 이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지사님 있잖아요. 제가 원래부터 시간이 되는데 지사님 때 원래부터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사님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사님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게 주사파의 본질뿐만 아니라 지사님이 그동안 이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더라고요. 연구가 아니라 제가 예. 돌아다니니까 예.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불려다니다 보니까 태극기 세력이 지금 서울역, 대한문, 그다음에 그 동안면세점, 또 교보문고 쫙 여기 또 저 청와대 앞까지 쫙 있잖아요. 요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지사님이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쭉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오늘. 뭐 히스토리는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네. 적어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태극기를 들고 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주사파 빨갱이들하고 싸우는 이러한 의병들은 태극기가 3.1운동 이후에 3.1운동 때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오랫동안 무려 지금 지난 11월 19일부터 해서 3년이 됐습니다. 꼭 만 3년. 만 3년에 걸쳐서 이걸 계속 해오는데요.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 태극기 세력이 지금 정당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면서 나 정당 안 만들겠어. 이런 세력이 시청아. 나 정당 만들겠어 하는 거는 서울역으로 갈라졌네. 네, 갈라졌어요. 네. 이 정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냐 이것도 건널 수 없는 다리 예.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뿌리가 갔기 때문에 약간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박사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사모가 갈라진 거예요? 박사모는 주로
시청 광장 순수 박사모. 그러니까 박근혜를 구출하자라는 것이 시청의 예. 주요한 그 예. 액센트가 그쪽이고요. 예. 박근혜를 구출하지만 정당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정당을 만들어 나간 것이 지금 우리 공화당 서울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광화문의 일파만파. 일파만파 또 뭐예요? 일파만파는 군 출신들이 주로 많아요. 당은 만들지 군 말고 출신 전부는 아니고 군 출신들이 구국의 일념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기타 단체들 고교연합의 일부와 또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지식인들 뭐 우리 한반도 평화 인권을 위한 한변 변호사 모임 이런 데가 한 30개 단체 모여가지고 지금 교보 앞에서 또 하고 교보 있어요. 앞에서 그래서 그 중에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하는 게 일파만파가 제일 같이 하고 가깝죠. 있고, 기타 고연합의 일부 그리고 대한민국 예. 각 구국 장병들 네. 모임 이런 데서도 일부 합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그리고 시민단체 일부가 모여서 지금 청와대 앞에 여기 와 있고 이 부분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정도의 광고력 또 교회의 조직력 그리고 여러 가지 정광훈 목사의 헌신적인 선봉투쟁, 선도투쟁 청와대 앞에 와서 지금부터 150일 전부터 여기 들어놓아서 텐트 치고 계속하니까요. 상당한 정도 선도 선봉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세를 잡은 거죠. 그래서 다른 태극기 세력이 상당히 이리로 몰려와서 통합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저는 완전한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서울역에 우리 공화당 이제 정당으로서 자기 존재가 있는데 이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도 만나고 또 이 연단에 지난번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도 와서 연설함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광훈 목사는 이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앞에서 장외 투쟁에서 이 투쟁의 장에 각 당 대표 다 와라. 우리는 누구누구도 꺼리지 않는다. 다만 빨갱이당 빼고 나머지는 다 와라. 이렇게 다 부르고 어느 단체든지 다 부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합쳐지는데 기본적으로 장외 투쟁에서는 정광훈 목사와 기독교가 대세와 주류를 이미 형성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나머지 정당은 자유한국당부터 정당이 장외 투쟁하는 것과 이 정광훈 목사의 기독교 장외 투쟁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게 선거 때는 당연히 협력을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투쟁에서도 일정한 협력은 이루어지는데 너무 또 정당이 나서면 그건 또 이게 장외 투쟁의 자발성과 비정치적인 순수한 반주사파 자유민주주의 투쟁이 약간 정치적으로 또 곡해될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원화될 것이다. 앞으로 두 개의 수레바퀴 하나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정당과 또 자유파의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 태극기 십자가의 장외 국민투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모양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쭉 지사님이 이제 일부는 얘기하셨는데 첫째 박사모는 그럼 해체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사모 아직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박사모가 박근혜 대통령이 또 서울 구치소 감옥에 있을 때 하고 그래도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 특실에 와 있으니까 조금 나았잖아요. 이 마음이 덜 아프잖아요. 조금 덜 아프죠. 물론 몸이 아프다는 거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병원에 나와 있어서 약간은 막 구금은 구금이지만 구속돼 있지만 그래도 감옥에서처럼 막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완전히 밀폐된 상태보다 조금 나으니까 그 애절하고 간절한 그 눈물을 나는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희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교연합. 제가 이렇게 보면은 고교연합이 참 신기해요. 그 소위 말하면 그 고등학교 동창생들 모임이 어떻게 여태까지 태극기 부대 중에서 가장 큰 동원력을 갖고 정치 운동을 할 수 있을 건지. 그거는 왜 그러냐? 저도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경북고등학교는 지금 시청 앞에
거기에 국본이라고 있습니다. 예. 국본에 같이 있고 경기고등학교는 네. 교부 앞에 예. 거기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개를 내가 합쳐 보려고 예. 이야기하는데 막 굉장히 안 되죠. 안 돼요. 뭐 엄청나게 싫어요. 근데 그래요? 뭐 이유는 예. 국본은 자기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뭐 경남고등학교 주로 예, 예. 영남권이 많습니다. 예. 이 고등학교는 우리가 이 태극기 뿌리 예. 원조 예. 우리가 종갓집 네. 근데 이리 와야지 왜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쪽은 언제까지 박근혜만 이야기할 거냐 이제는 좀 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문재인하고 싸우자 이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제대로 싸우는 거지 안 싸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지금 지금 문제는 이 고교연합이 가장 동원력이 기독교 다음에 많아요. 많죠. 이유는 뭐냐? 예. 고등학교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경북고등학교 51인데 각 회수마다 기수별로 그 출석부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안 나오면은 체크를 다 하는. 야 왜 안 나와서 나와서. 다음에 바꿨네. 아, 뭐 예를 들면은 그 약간의 그 규율이 될 세네 그래도. 벌칙이 있어. 그래 고등학교 교육부장 알잖아요. 예. 교복 입혀가지고 머리 깎아 임마. 머리 왜 길어 임마. 예. 왜 교모 안 썼어? 이 네. 그 고등학교 특유의 그 예. 기율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기율부장 하려면 또 이제 각 기수별로 예, 졸업생 내에서 예, 밥값도 좀 내야 나이 되고. 뭐 60, 70 다 됐는데 재밌네. 넘었는데 기수벌 동창회장 아. 그것도 물주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의 인간관계와 이런 것 때문에 네. 전화하면 아이고 뭐 태극기 솔직히 말해서 네.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야 무수야 나오너라 이러면은 그래 마 갈게 그래 갈게. 그래서 예. 이런 인간적인 아. 끈끈함과 철저한 조직 관리, 기수별, 예, 예. 학교별 조직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서로 막 경쟁을 또 시킵니다. 깃발을 다 들고 나오기 때문에 야 맞아. 다음 주에 왜 경북여고 당신은 안 보이는 거야? 왜 서울고등학교는 많았는데 경기고등학교 이번에 안 나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 조인트를 까기 때문에 그 뭐 결속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육사, 해사, 공사보다 더, 삼사, 더. ROTC보다 더 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거의 아무리 적어도 1,000명 또는 2,000명 나와요. 자 그다음에 작은 질문. 네. 혹시 K 파티라고 들어보셨어요? K 파티? 뭐죠?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규모는 안 큰데. 내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네. 뭐 거기도 젊은이들이 또, 몇 명이 예, 제가 거기도- 연극을 예. 퍼포먼스를 하더만 거기도 반문투쟁. 그게 미국의 티파티를 흉내내는 것 네. 같아요. 조금 소수던데. 예, 소수인데. 소수니까 미국의 티파티라는 게 예. 아주 소수죠. 네. 소수로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공화당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네. 비공식적인 그 주로 젊은층, 비정치인, 기존의 기성 정치인인 아닌 사람들이 네. 내 가지고 사실 그런데 그 숫자는 안 많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 정책의 대외 정책, 어떤 방향 티파티. 나가라, 그리고 또 그렇죠. 국내 정치. 예. 우리나라에 저도 티파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티파티 예. 내가 한번 갔어요. 네, 미국에 네, 가서 티파티 사무실 가서 거기 네. 주요한 활동가 젊은 네. 20대, 30대 그 젊은 청년들하고 자료도 좀 얻어 네. 내가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티파티의 핵심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만연할 것, 불신이 만연할 것. 두 번째, 소수이지만 젊은이들이 확고한 자기 깃발을 가지고 나설 것.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주사파 빨갱이들하고 사상 투쟁이 제일 중요하고 영적 전쟁이 중요한데 이들이 용감하게 이걸 딱 정리해가 책자도 만들고 구호 딱 만들고 이 정황원 목사처럼 문재인 하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네. 없다. 문재인 하야의 7대 사유 한미동맹 파괴 뭐 원전 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쫙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책이 또 있어요. 그 기초가 되는 책이 또 딱 강령 하나하나마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각종 리플렛도 있고 이래서 네.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는 새벽당도 있고 전대협도 있고 뭐 좋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전대협은 투쟁력은 막강해요. 네. 불과 며칠 만에 전국에 약 300개 대학에 만장의 대자보를 붙이고 10만 장 이상의 피라를 7개 도시에 네. 그냥 퍼뜨리고 해운대 상륙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한 행동력, 투쟁력이 있는데 이 조직이 약해요. 전대협이?
예. 사실은 전대협은 저희가 조직이 약해. 예. 그리고 이게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고 이 티파티는 네. 그것이 공화당 내부의 일부 조직을 먹어가지고 의회도 진출하는 데 성공하고요. 네. 상당한 정도 기성 정치와 결합하면서도 네. 자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대협 가장 활동력이 강하고 투쟁력이 좋아요. 이 부분이 기성의 교회나 네. 기성의 정당이나 뭔가 기성 제도와 결합하면서 이것을 아주 에너지를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투쟁력을 높이고 네. 자기 발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 구체적인 운용력이 떨어져요. K 파티 얘기하면서 지사님이 이제 사실은 제가 한번 여쭤보려는데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예. 그게 이제 지기사님 얘기했듯이 예. 독자적으로 K 파티 K 파티뿐만 아니라 전대협이라고 각 대학의 숫자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그 전대협 의장을 모시고 전대협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속속들이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5분 전에 그냥 안 된다고 가가지고 못했습니다. 전대협은 아직 공개를 예. 다 안 하기 안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의장이 잘못 예. 나와서 또 말을 좀 잘못하면 그 다음에 또 이게 잘려요.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대협 약속이나 활동에 하지 말지 이 말이야. 한계가 있는데 사람을 뭐 이것도 너무 또 비판하면은 또 잘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대협도 앞으로 이제 이게 지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네.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유파들의 조직, 투쟁, 예. 강령, 전술 모두가 아직 발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매우 희망적으로 봅니다.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이렇게 치고 나오는 그 기세와 모양과 성과가 기존의 자유한국당 대학생위원회, 네. 청년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아주 기세가 좋아요. 좋습니다. 지사님 네. 마지막으로 왜 정강훈 목사님하고 네. 그 우리공화당 조은진하고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 점은 뭐 지금은 이렇습니다. 정황훈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 네. 이번 토요일 11월 9일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집회를 한다 그러면 토요일 날 다른 집회하던 사람들은 이게 휩쓸리니까. 이건 뭐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강한 구심력으로 다 빨아가 버리니까 마이크 좋지요. 앞에 모니터 잘 근데 보이죠. 동원력이 연사 좋지요. 동원력. 여기 오면 사람 많지요. 미리 광고 빵빵 때려가지고 다 알고 있죠. 교회에서 막 기본 성도들이 막 와서 깔아주지요. 100만, 200만. 그러니까 단위가 벌써 세계 역사상 홍콩 같은 거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대한민국 역사적인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일이 뭐 이러잖아. 그러면 그럼 우리는 이거 뭐야? 문 닫아야 돼? 뭐 이런 상당한 갈등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갈등이 없으면서도 통합 속에서 다양성을 또 유지하면서 잘 협력해 나갈 거냐 이게 우리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를 조금 돌아가는 것도 했는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송영선 의원님도 대답을 좀 부탁드리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태극기 부대가 사실은 거의 지금 십자가가 주도하는 태극기 투쟁으로 발전을 했는데 동원 숫자에서도 그렇고 여기 그 청와대 그 농성 39일째 이 소위 끈질김과 짐김 집요함도 그렇고 이분에 대한 어떤 정강훈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 지도력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사님하고 우리 송영선 의원님은 계속 앞으로 여의도 정치하고 또 별개로 두 축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뭐 황교안 대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여의도 정치는 우리 한국당이 주역이고 한국당의 대표인 내가 주역인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청와대가 여의도를 저는 뒤덮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좀 다른데요. 네, 지금 주사파를 봅시다. 민노총이 있죠. 네, 아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민중당이 잘 된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민노총이 문 닫지는 않잖아요. 그다음 민노총 눈치를 엄청 보는데. 자 언론 노련이 있죠. 네, 언론 노련이 지금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이 있다고 해서 문 닫지 않죠. 그래서 네. 저 좌파 빨갱이 대중 촛불이죠. 네, 빨갱이 촛불들이 뭐
정당이 있다고 해서 자기 문 닫습니까? 안 닫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거는 두 면이 같이 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중광장의 투쟁과 제도적인 정당과 의회 내의 자기 활동은 양립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잘 협력하든지 네. 보완하든지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역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두가 어느 하나가 중심이 된다고 얘가 다른 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간에 잘 지금같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이 여러 부분들이 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놓고 찍소리 안 하고 그저 배지해서 다음에 또 배지 따고 국림하는 이런 정도에서는 장외투쟁이 주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장외투쟁을 구태여 우리처럼 이렇게 청와대 앞에 일이 안 하더라도 확실하게 문재인을 장 내에서 끌어낼 만큼 3분의 1을 넘어가지고 그냥 탄핵하고 끌어내면 뭐 이렇게 떠들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로 간에 항상 양립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보통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틀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보수 통합의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 왜?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한테 통합하자 할 게 아니라 이 아스팔트 보수, 이 아스팔트 보수를 잇고 있는 정강훈 목사하고 통합하자. 저는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자꾸 둘이 분리하는데 아니 분리가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군요. 입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더 답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정광훈 목사님이 끌고 갔는 이 아스팔트의 광야의 기도회는 네. 자유한국당이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구석구석을 보완해주는 첫째 보완제 역할도 해요. 그리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밸런스 역할도 해줍니다. 그러나 둘이가 한 방에서 합방을 해버리면 이건 또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시작점이 종교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의 우리나라의 진짜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청사진을 만든 사람하고 시공자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모시작하는 그런 이런 서너 가지 측면에서는 두 양반이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우세다 어느 쪽이 약세다 이거보다는 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은 밖에 있으면서 서포터 때에 따라서는 테두리 때에 따라서는 또 견제 역할도 또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가 자유한국당을 덮을 거다 이것보다는 서로가 힘을 키우면서 서로 보완하고 좀 서포트 해주고 이 코디네이터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에 앵커링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니까요. 앵커링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저는 저 한국당 그렇게 쓰면 좋겠으나 지금 한국당이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당이 지금 하는 모양을 보면 엉뚱한 사람하고 통합한다 그러고 솔직히 투쟁에서는 저 맨 뒷전에 있으면서 성과나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제가 볼 때 한국당은 뭐 서로 따로 가면서 서로 보완 저는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는 아유. 첫째 담대하라, 투쟁하라, 네. 희생하라 이 3대 요구를 전하고 싶어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너무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마무리 말씀 1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보수당의 핵심 가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네. 봉사와 희생이 기초가 안 되면은 보수당이라고 클레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수당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우파의 성격은 있지만 보수의 기질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봉사가 같이 들어가줘야 보수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니까 그 방향으로는 더 진짜 감멸차게 노력을 해줘야 돼요. 지사님은 조금 아까 너무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거 한 번 더 하시고 마무리 아니, 말씀. 그리고 첫째 뭉쳐야 산다. 그러나 투쟁 가운데 뭉쳐야 된다. 그렇지. 투쟁 속에서 광장에서 우리는 모두 만날 수 있어요.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나
투쟁 속에서 하는데 그 투쟁이 의회 안의 투쟁에는 우리는 못 들어가. 배지 없으면 못 들어가. 네. 그러나 광장의 투쟁은 배지도 일반 국민도 누구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광장의 투쟁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단합이나 또한 토론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함께하는데 이 속에서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빅텐트를 쳐야 된다. 그렇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하시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투쟁하라, 희생하라. 네, 담대하라. 이거는 담대해야지 소심하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국가의 위기를 보고 소심하게 사리사욕과 자기의 안위를 계산한다면 그런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담대해야 되고요. 투쟁하라는 것은 협상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가 죽창으로 아베를 찌를 때 거기에 오자회동하자. 거기에 문재인이 만나자고 황교안이 가서 양자회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오자회동을 해가 자기 값을 5분의 1로 떨어뜨려 버리고 거기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이 위기가 극복이 됩니까? 오히려 문재인이 들러리밖에 못 쓰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희생 안 하고 늘 희생은 정화원 목사와 성도들이 하세요. 우리는 배지를 달아야 됩니다. 배지가 200석이 안 되면 배지가 과반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적화됩니다. 나는 배지를 달 테니까 투쟁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담대하라, 투쟁하라, 희생하라. 김문수 TV는 말하면 행동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싶거든 김문수 TV를 보십시오. 김문수 TV에는 구독자가 곧 힘입니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때려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송영선 TV도 많이 또 지지해 주십시오. 송영선 TV 따로 국방과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영역을 높여가는 우리 애국 누나.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